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재장악한 수도 카불에서 시민들이 대규모로 탈출하면서 공항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민항기는 물론 군용기 운항도 중단됐고 공항을 지키는 미군과 무장한 시민 사이에 총격전도 발생했는데 제3국으로 탈출하려던 우리 교민 1명과 대사관 직원도 공항에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위성 사진입니다. 텅 빈 활주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일부는 아예 활주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터미널과 탑승구도 무용지물. 사람들은 이미 항공기가 서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왔습니다. 공항 밖 도로 역시 차량으로 가득 차 오도 가도 못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시민들이 비행기를 태워달라며 활주로까지 나와 카불 공항은 민항기는 물론 군용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카불 공항에선 최근 비행기에 매달려 탈출을 시도하던 시민 2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사흘간 최소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불 공항으로 몰려든 사람 일부와 공항을 지키는 미군 사이 총격전도 발생했습니다. There have been security incidents at the field involving armed individuals shooting at U.S. forces. 카불 공항이 사실상 마비되며 마지막 남은 우리 교민 1명의 탈출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교민이 대사관 직원과 함께 제3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공항 운영 중단으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해 공항 안에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불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대피 작업을 돕기 위해 6,000명의 미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아프간 정부가 일찍 붕괴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군 철군 방침은 재확인했는데 이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원규 특파원 연설 내용부터 일단 전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휴일인 일요일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에 머물던 중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화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오늘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장악한 것과 관련해 아프간 정부가 예상보다 일찍 붕괴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진 않겠다면서 미군 철군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I cannot and will not ask our troops to fight on endlessly in another country's civil war.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테러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아프간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을 철수하더라도 아프간 테러에는 계속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군이 철군을 완료하기도 전에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순식간에 장악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탈레반을 얕잡아보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일자리 증가, 인프라 부반 등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7개월간 이뤄놓은 것들이 아프간에서의 마지막 날들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협상을 통해서 대표성을 갖춘 새 통합정부를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탈레반의 장악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권 침해가 더욱 심해질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And I am particularly concerned by accounts of mou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women and girls of Afghanistan who fear a return to the darkest days. 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탈레반을 겨냥한 우려와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앞으로 아프간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미국의 철군 결정을 놓고도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75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보다 154명이 적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9명이 줄었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사흘 연휴 기간 동안 검사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 안팎, 많으면 1,400명대 초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7일 1,000명을 넘어선 뒤 42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휴가를 떠났던 수도권 주민들이 복귀하면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4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5천여 건을 검사해 11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해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감염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휴 그 자체도 거리 두기에 기여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수요일이나 목요일 상황 등을 토대로 해서 정밀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거리 두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별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검사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도 같이 커졌죠. 이 정부가 요율을 조정해 수수료를 지금보다 많게는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상한선이 0.9%, 10억 원짜리 집을 거래하면 수수료만 최대 9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미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넘습니다. 최근에는 가격 수준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고가 주택이 될수록 중개보수 부담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하거나 온라인 중개 서비스 진출을 선언한 플랫폼 기업들도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 가지 방안인데 공통적으로 상한선을 기존 0.9%에서 0.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했을 때 지금은 최대 900만 원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도 상한을 기존 0.8%에서 0.6%로 내렸고 구간별 요율도 인하됩니다. 세 가지 방안 중 1화는 소비자에게, 3화는 중개업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친 뒤 곧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야권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언의 배경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새로운 전진이 적힌 뒷걸개를 배경으로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재보선을 앞두고 합당을 제안한 지 5달 만에 스스로 걷어들인 겁니다. 결렬 책임은 국민의힘으로 돌렸습니다. 합당 목적은 중도 보수의 연합을 통한 정권 교체인데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신경전으로 오히려 상처만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당에 대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2차 대전 때 일본이 예스까 노까 그렇게 말했던 거죠. 항복할래 말래. 안 대표의 실질적인 결렬 선언 이유는 독자 출마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갈등 관계인 이준석 대표가 관리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 10명도 넘는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것보다는 제3지대에서 몸값을 키운 뒤 막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대표는 회견에서 중도 표현을 4번이나 썼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떤 분이든 만나서 의논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과 차별금지법 문제만 빼고 국민의당 요구를 수용했다. 안 대표가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 여론이 잠식될 가능성을 의식해서인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분열은 공멸이다 같은 반응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